자, 3번. 별표 10,000개 그랬죠? 자, 정확히 보셔야 돼. 그럼 이제 칠판을 딱 보세요, 이제. 자꾸 암기하려 애쓰지 마시고, 자꾸 따져봐야 돼요.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암기하면 한두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착한 거 다 외우려고요? 뭐 굳이 말리진 않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따져봐야 돼. 그림 보세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등기 권리자, 등기무자는 뭐에 따른 분류? 절차법. 절차법은 뭐에 따른다? 등기 기록에 따라서 이제. 이거 따져보면 돼. 자, 봐요, 이제. 그럼 첫 번째요. 이제, 갑이 소유자고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넘긴다. 그럼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을. 왜? 을 앞으로 등기? 할 거니까. 등기 의무자는? 갑. 그럼 따지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 아니야. 자, 보세요. 소유자죠? 이제 을이 병한테 자기 집을 전세 놨어요, 이제. 을과 병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누구? 병이지. 병 앞으로 등기해야 될 거 아니야. 병이야. 그럼 이제 등기 의무자는 을이 되는 거죠. 그렇지?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 그 얘기고.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등기했어요. 그 후에 계약 기간 만료. 기간 만료하면 무슨 등기? 말소 등기. 그래서 이제 그럼 전세권을 말소할 때 등기 권리자는 을. 왜? 을이 권리를 회복할 거니까 등기부상. 그럼 의무자는 병. 왜? 병의 등기가 지워질 거니까. 그거 따지는 거야 그냥. 그럼 다시 보세요. 소유자죠? 자, 을이 이제 정한테 가서 돈을 1억을 빌리고 담보로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을과 정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정. 왜? 정 앞으로 등기할 거니까 등기 의무자는 을.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럼 이제 정이 저당권자죠. 정이 뭐한테 가서 이렇게 합니다. 야, 저당권 이거 네가 가자. 나 1억만 줘.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정에서 뭐 앞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무. 왜? 무 앞으로 등기할 거니까 등기 의무자는 정 넘기고 아웃.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럼 봐요. 저당권을 이제 설정 이전했죠. 그래서 이번에 저당권을 말소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을. 왜? 권리를 회복할 거니까. 그렇겠지. 등기 의무자는 무지. 얘는 벌써 없어졌죠? 무지. 이렇겠지.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그냥. 봐요. 그 표가 외우는 게 아니고 자꾸 확인을 해야 돼. 어떻게 권리가 흘러가는지. 자꾸 이제. 자, 이제 보시고 이제 다시 보세요. 지금 한 거는 이제 가장 쉬운 레벨이었어. 레벨업해서 한 번 더. 자, 다시 똑같이 가면 돼. 이번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을. 자, 을인데 매매니까 뭐라 불러? 매수인 그래야지. 이제. 등기 의무자는 갑이니까 매도인 그랬지. 시험에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나와요. 왜? 좀 더 어렵거든 용어가 이제. 그럼 다시 보세요 이제. 을이 소유자예요. 을이 병한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병이니까 뭐라 불러? 그치. 전세권자. 권자. 등기 의무자는 을이니까 뭐? 전세권 설정자. 자, 잘 잡아야 돼. 설정자가 설정해주는 사람이야. 집주인 이렇게 이제. 됐죠? 그 다음에 기간 만료. 무슨 등기? 말소 등기. 그러면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을이니까 뭐?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불렀고 등기 의무자는 병이니까 전세권자. 응? 이해됐지? 표정이 이해 안 된 표정이야 지금 자꾸 째려봐 지금. 됐지? 자, 한 번 더 여기 을이 정으로부터 돈을 1억을 빌리고 담보로서 저당권 설정합니다. 을과 정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정이지. 정이니까 뭐라 불러? 그렇지. 저당권자. 자, 잘 잡아요. 은행이 저당권자예요. 은행. 그 다음 이제 자 등기 의무자는
을이니까 뭐라 불러?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제. 설정자가 설정해주는 사람. 집주인. 되고. 자, 그 다음 다시. 그럼 정이 저당권자죠. 정이 뭐한테? 저당권을 이전합니다. 정에서 뭐 앞으로 이제?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무니까 뭐라 불러? 저당권 양수인. 넘겨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등기 의무자는 정이니까 이제 저당권자 그러든가 또는 저당권 양도인이 되겠죠. 이제 넘기고 아웃. 그래서 이제 말소해야죠. 그래서 이제 저당권 말소할 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을이니까 뭐다? 저당권 설정자. 설정해준 사람. 이제 등기 의무자는 무니까 얘는 아웃이지. 무니까 뭐다? 저당권 양수인. 이렇게 따져야 돼 자꾸 이제. 봐요. 그래서 그 표를 외운다가 아니고 이렇게 자꾸 읽어볼 줄 알아야 돼. 어떤지 이제 됐고. 자, 다시 한번 이제. 자, 이제 집 하나 보세요. 이제 다시 따져볼게요. 첫 번째 이제 갑이 을로부터 1억을 빌리고 을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을이니까 뭐라 불러? 저당권자. 등기 의무자는 갑이니까 저당권 설정자. 설정자가 설정해주는 사람. 됐고. 그럼 이제 보세요. 저당권자죠. 을이 병한테 이번에 이렇게 이제 저당권을 이전합니다. 여기서 이제 을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병이가 뭐라 불렀어? 저당권 양수인. 넘겨받았잖아. 양수인. 등기 의무자는 을이니까 저당권자. 또 이제 저당권 양도인. 자, 보세요. 그 책이 줄거요. 자, 88페이지 박스. 그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저당권 이전 등기 나와 있죠? 그거예요. 거기 이제 박스 저당권 이전. 그래서 보세요. 요 그림은 그 밑에 있어. 박스 밑에. 그러니까 아래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위에 박스에서 줄거요. 저당권 이전에서는 권리자는 양수인, 의무자는 저당권자로 되고 또는 그렇게 돼. 저당권 양도인 이렇게. 표현은 좀 다양합니다.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 줄이랑 밑에 그림 읽을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넘기고 이제 을은 아웃됐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당권을 이제 말소해야죠. 이전 등기 후 말소할 때. 그럼 등기 권리자는 갑이니까 저당권 설정자. 등기 의무자는 병이니까 저당권 양수인. 그 밑에 줄이잖아. 그 밑에 줄. 바로 밑에. 이전 등기 후 말소할 때. 권리자는 누구? 저당권 설정자. 의무자는 저당권 양수인.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아래의 그림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다시 보세요. 첫 번째 이거야. 첫 번째는 설정 등기하고 저당권 넘어갔어요.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림 보세요. 두 번째 그림이 이렇게 해서 이제 A가 B로부터 1억을 빌리고 B 앞으로 이제 저당권 설정했어요. 이제 A는 뭐고? 저당권 설정자. B는 저당권자. 그럼 얘는 보세요. A는 설정자죠. 목적물 소유자죠. 근데 그 후에 보세요. 그 후에 A가 C한테 부동산을 처분하면 돼야 안 돼? 처분해도 돼요. 그럼 여기에요. 앞에 그림은 설정 등기하고 저당권 넘어갔고 두 번째 그림은 설정 등기하고 소유권 넘어갔어요. 여기서 마찬가지. B의 등기를 말소해야지. 이제 봐요. 여기서 이제 B의 등기를 말소할 때 잘라야 돼. 보세요. 저당권 말소하는데 이게 변제가 원인인 수도 있고 B의 등기가 원인 무효인 수도 있어요. 자, 뭔가 하면 미리 돈 다 갚아가지고 채무가 제로인 경우, 원인 무효인 경우죠. 이제. 자, 보세요. 첫 번째. B의 등기를 말소하는데 변제가 원인이라면 변제.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자, 보세요. 이제 뭔가 하면 현재 A는 소유권 등기가 아웃됐잖아. 그럼 원래는 A가 말소할 필요가 없죠. 누가 말소해야 돼요? 당연히 C가 해야지. 원래. 원칙이 C죠. A는 아웃됐으니까. 근데 이거 어때요? A와 C가 매매 계약 체결할 때 A가 그랬어요. C한테 야, 요 등기 요거 내가 지울 테니까 매매 대금 다 줘. 그럴 수 있죠. 그때는 이제 B의 등기는 누구도 지을 수 있다? A도 지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원칙은 C인데 누구도 가능하다? A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요게 첫 번째고 이제 변제. 보세요.
자, B의 채무가 제로예요, 제로. 원인 무효의 등기예요. 그때는 요 B의 등기는 이제 보세요. A와 C 중에 누가 말소해? 당연히 C가 하는 거지. A는 말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 그림 잘 보셔야 돼. 두 번째는 설정 등기하고 소유권 넘어왔을 때. 그 밑에 칸이에요. 밑에 칸 보세요.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저당권 말소 등기가 되어 있죠. 자, 주의하세요. 현재 원인이 안 나서 변제인지 원인 무효인지 얘기가 없죠. 그때는 변제로 푸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권리자가 누구예요? 저당권 설정자, 현재 소유자 둘 다 가능해요. A, C 둘 다 가능. 그럼 이제 의무자는 당연히 저당권자가 되겠죠. 요 이제 그림은 이해하셔야 돼. 자, 첫 번째 그림은 뭐다? 설정 등기하고 저당권 넘어갔고, 두 번째 그림은 설정 등기하고 소유권 넘어갔을 때 B의 등기를 이제 어떻게 말소하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달라져 이제. 그래서 경우를 잘라 보셔야 돼. 이렇게 이제. 또 하나 특징은 시험 나왔어요. 설정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 말소 등기한다. 근데 원인이 안 나왔어. 당연히 뭐로 풀어야 돼요? 당연히 변제로 푸는 거야 이제. 그 원인무효 때는 꼭 적어줘. 원인무효라고. 이제. 그래서 요거 이해하셔야 돼. 두 번째 그림. 자, 그 다음에 그림이 또 하나 있죠. 세 번째 그림 보세요. 세 번째 그림 잘 보셔야 돼. 그거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한 번은 들어보셔야 돼. 이제 이렇게 합니다. A가 B로부터 1억을 빌려왔어요. 1억 빌렸다. A가 뭐예요? 돈 빌려온 사람? 돈 빌려온 사람. 아니, 돈 빌렸다니까. 돈 빌려온 사람. 채무자.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어? 자, 그럼 이제 봐요. 그럼 A가 이제 담보 제공을 해야지. 근데 A가 마땅한 담보가 없어. A가 C한테 부탁했어요. 나 대신에 담보 좀 제공해라. C가 나와서 담보 제공했어. 그럼 이제 요 C는 뭐라 불러? 아, 저당권이니까. 이제 얘는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되겠지 이제. 그럼 이제 B가 뭐다? 저당권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보세요. 그럼 이제 뭔가 하면 대부분은 채무자 설정자가 동일인이죠. 다를 수도 있어. 그럼 봐요. 요 C를 우리는 등기에서는 얘를 저당권 설정자 그랬지. 민법은 뭐라 불러? 민법은 물상보증인. 이게 물상보증이 아니야. 사회에서는 뭐라 불러? 호구. 이거 호구잖아, 호구 이거. 자, 다시 잘 봐. C야, C 이제. 자, 등기는 뭐라 부르고? 우리는 저당권 설정자. 민법에서는 물상보증인. 사회에서는 호구.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딱. 그 보세요. 뭔가 대부분은 채무 설정자도 동일인이야. 다를 수도 있어. 근데 어느 날 보세요. 어느 날 D가 나타났어요. D가. 야, 갑의 채무 내가 갚을게. 그래서 채무자가 이제 갑에서 A로 바뀌었어. 채무자가 A에서 D로. 자, 그럼 보세요. 채무자 얘는 저당권 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채무자 바뀌었으니까 이때는 저당권 변경 등기 돼야 돼. 그럼 잘 봐요. 이제 여기서 채무자가 바뀌어서 저당권 변경 등기합니다. 그때 이제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권리자. 누구? B. B야, B. 다시 이제. 등기 의무자는 누구야? 뭐? C지. 자, 봐. 뭐 하나 또 놓쳤어. 저당권에서 채무자가 바뀌었죠. 그럼 저당권 없어져요? 살아있잖아. 뭐가 바뀌기는. 뭔가 봐요. 채무자 얘는 뭔가 하면 저당권 등기할 때 필요적 기록상일 뿐이야, 그냥.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채무자가 바뀌어도 저당권은 변화가 없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권리자는 누구? B니까 이제 저당권자. 의무자는 C니까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나와야지, 이제. 그게 그 다음 줄이야. 다음 줄 보세요. 자, 채무자 변경의 경우 저당권 변경 등기. 찾았어요? 그게 밑에 이제 세 번째 그림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뭔가 하면 그림이 크게 세 개야, 이렇게 지금. 첫 번째가 여기 이제. 첫 번째는 설정 등기하고 저당권 넘어왔을 때 하나. 두 번째, 설정 등기하고 뭐가 넘어왔을 때? 소유권 넘어왔을 때. 세 번째는 채무자가 변경됐을 때. 그림 세 개 딱 보셔야 돼, 이제.
그래서 어느 학원에서 수업을 딱 했거든요. 이제 신시간에 옥상에 딱 올라왔는데 어떤 분이 따라 올라오셨어요. 날 딱 째려보더니 내가 후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찍어서 한 건 아닌데 그래서 피가 크십니까? 그랬더니 좀 날렸습니다. 그래서 왠가하면 그때 IMF 빵 터졌을 때 회사가 돈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이제 이사를 주는 조건으로 타이틀 주는 조건으로 담보 요구합니다. 이사 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집 담보로 내야 돼요, 회사에다가. 근데 회사가 살아나면 받을 수 있죠. 죽어버리면. 그렇게 그들이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그림 3개 꼭 이해하셔야 돼. 뭔가 하면 이 등기가 되게 어려워요. 문장이. 앞에 문장이 딱 나오면 이렇게 그림이 떠올라야 돼. 그렇게 해야 좀 수월하게 공부하시게 오겠죠. 그래서 요 그림 앞으로 이제 4월달 내내 4월달이죠? 내내 그릴 거예요. 이제 자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셨고, 그다음 이제 양가로 2번 가세요. 이제. 그럼 요거 와야지. 단독 신청. 단독 신청 파트는 이제 문제가 나오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거나 이제 단독 신청 종류 보는 거. 두 번째가 이제 판결에 의한 특기. 책은 좀 이따 보시고 자 고개 드세요. 자, 처음에는 해서 책은 집에서 보는 거야. 학원 오면 칠판만 봐. 응? 학원 보면 책을 봐. 집에서는 안 보고. 이렇게 앞으로 이제 단독 신청 나오면 종류가 3가지. 첫 번째 이거 어때요? 등기하러 가는데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해. 당사자가. 그런 등기는 공동 단독이었지. 그러면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한다. 그 얘가 뭐가 있어요?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이렇게 되겠지. 첫 번째 이게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한다. 하나,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보세요. 권리의 변화가 없는 표시의 등기. 표시 등기는 공동 단독이겠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권리 등기는 당연히 공동이겠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표시의 등기예요. 그래서 종류가 쭉 나와. 첫 번째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자, 보세요. 갑 앞으로 등기했다. 갑이 뭐예요? 등기 명의인이지. 그럼 등기부에 갑에 뭐 적어야 돼?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소유자가 이름 바꿨다. 주소 바꿨다. 그때가 무슨 등기? 그때가 이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누구랑 가? 당연히 혼자 가는 거죠. 또 두 번째, 토지나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 또 올려보세요. 토지 표시 그럼 뭐이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내 토지 지목 바꿨어요. 지목. 근데 무슨 등기해야지? 토지 표시 변경 등기. 누구랑 가? 혼자 가는 거죠. 또 내 건물에 불이 났어요. 건물이 이제 다 타고 없었다. 무슨 등기해야죠? 멸실 등기. 누구랑 가? 혼자 가는 거죠. 묶어서 공통점 뭐다? 표시 등기. 따라서 여기서 권리 등기는 공동, 표시 등기는 단독. 세 번째 이제 이거 어때요? 등기의 진정성 보장.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있지. 그럼 이제 첫 번째 이거야. 판결에 의한 등기. 좀 이따 이제 나올 거고. 요거 또 올라야 되는데 수용. 아까 이렇게 했어요. 자, 국가가 수용했을 때 어떻게 등기하고? 국가니까 촉탁이고. 이제 이번엔 국가로부터 일반 기업이 공공적으로 빌려서 수용했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 그때 이제 단독 신청 이제 또 올라야 돼. 수용은 수용 주체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 이제 기타가 있는데 자, 잘 하나 들으셔야 돼. 흔히 요거만 얘기해요. 말소 등기. 자, 그럼 보세요. 말소 등기는 등기부에서 권리를 지우는 거죠. 그 말소 등기 얘는 권리의 등기야, 표시의 등기야? 아니지. 권리를 지울 건데? 권리 등기야. 자, 잘 봐요. 이렇게 됐어 이제 갑이랑 을이랑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을 했다. 을이 이제 뭐다? 전세권자. 쭉 살다가 계약 기간 만료. 기간 만료하면 을이 갑에게 뭐 주고? 전세권 말소할 서류를 주고 전세금 받고 이사 갔다. 이사 가면 요 갑은 보세요. 을이 준 서류 가지고 등기소 가서 을의 등기에 말소 신청을 하겠죠. 요거는 공동이다, 단독이다? 아니야. 뭐다? 공동이야, 공동. 왜 공동? 그치, 봐요. 우리는 을의 서류가 오면 을은 온 걸로 봐주는 거야. 원칙이 뭐다? 원칙이 이제 공동 신청이라고 그랬지. 떠올라야 돼. 앞으로 말소는 원칙은 뭐다? 공동 신청이고.
근데 보세요. 을이 전세권자죠. 근데 을이 사망했어. 상속인 없이 사망. 또 을이 집 나가더니 집에 안 들어와요. 소재 불명. 자, 비교해 보세요. 을이 사망을 하거나 소재 불명이라면 이때는 문제는 요 갑은 을의 소유를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갑은 을의 등기 이거 계속 해놓고 살아야 돼요? 없앨 수 있어야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을이 사망해서 상속인 없이. 그럼 이제 을이 사망한 거 국가가 알아 몰라? 사람 죽었어. 그냥 묻어? 뭐 해야 돼? 신고하잖아. 그럼 신고돼 있으니까. 자, 갑이 혼자 가서 소리 떼가지고 맞싸움 돼야 안 돼? 되잖아. 죽었다고 국가하기 줬으니까 되는 거지. 근데 봐요. 소재 불명. 을이 집에 안 들어와. 문제 이거지. 을이 집에 안 들어와요. 국가가 알아 몰라? 모르지.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공시채고하고 재권 판결 받아야지. 이제 판결 받았으니까 공동단독. 그 단독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 이제. 그래서 이것도 빈출 지문이에요. 뭐 가등이 파트는 별 문제 없고. 그래서 책에 줄 준 거 볼게요. 일단 첫 번째 89페이지 단독 신청 1번 줄 보세요.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할 때. 그 얘가 뭐가 있다? 뭐 보존이나 상속 됐고. 두 번째 이제 표시의 등기. 딱 잘라요. 권리 등기는 공동 단독. 공동이고 표시 등기는 단독. 세 번째 이제 진정성 보장 나와 있고 좀 이따 볼 거고. 그 니은번 자 수용 줄 긋고 자 이렇게 구분하세요. 수용은 수용 주체가 간공서람은 어떻게 등기하고 촉탁이고 일반 겹일 때는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수용이 시험에 처음에 딱 나왔는데 이렇게 하세요.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말이에요. 왠가면요. 국가가 수용하잖아요. 꼭 국가라고 적어줘. 아무 말이 없으면 당연히 일반 기업으로 와서 단독으로 하면 돼요. 이제. 4번에 줄 긋고 말소 등기. 가로 속에 원칙은 뭐다? 공동 신청이고 줄거요. 기억번의 사망. 니은번의 의무자의 소재 불명. 거기서 B번 지문. 재권 판결 줄 긋고 거기 재권 판결 나왔죠. 여기 뭔가 하면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자, 을의 소재가 불명이므로 을의 등기를 말소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 받았으니까 공동 단독, 그래서 단독 이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 이제 5번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제 가등기죠.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가등기도 원칙은 공동입니다. 예배가 단독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6번에 줄 준 거 주시고 6번에 별표 하나 치고 규약상 공용 부분 뜻의 등기 제목만. 세부사항 보지 마시고 이제. 그래서 규약상 공용도 나중에 5장 가서 자세히 볼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제 앞으로 단독 신청 나오면 딱 떠올라야 돼. 종류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다?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할 때. 두 번째는 표시의 등기. 세 번째가 진정성 보장. 이제 그 세 개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예요. 판결에 의한 등기. 자, 요 이제 그림 보세요. 자, 책은 좀 이따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합니다. 이제 판결 파트인데 일단 그림 먼저 좀 이해하셔야 돼. 자, 이번엔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자, 갑과 을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을이 갑한테 뭐 줘야 돼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줬다. 그럼 대금질 했으니까 이제 을이 갑한테 얘 그만 등기 넘겨 이렇게 했죠. 근데 갑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문제가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질 했는데 갑이 을한테 등기 안 해주면 을 혼자 등기할 수가 없죠. 을 어디 가야 돼? 이제 법원에 가야지. 그래서 을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크게 이제 세 개 따져봐요. 첫 번째, 법률행위가 있냐 없냐. 두 번째, 이행기가 도래했냐 안 했냐. 세 번째, 대금 지급했냐 안 했냐. 이상 없어요. 이상 없으면 판결 나와. 이렇게 나와 있죠. 판결이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자, 보세요. 평소에 등기 안 해줬죠. 소송 졌죠. 판결 나왔어요. 그 문제는 갑이 을한테 순순히 이제 등기해줘 안 해줘.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이제 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가야지 뭐. 근데 등기소에 이제
뭐 가져가면 돼? 판결서. 또는 판결서를 제출하면 요 등기관은 법원의 판결서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있다가 되는 거지. 여기가 이제 그래서 단독 신청 그 말입니다. 좀 더 다시 줄 긋게요. 자, 두 번째 보세요. 토지가 A와 B의 공동 소유. 공유물 분할은 원칙은 누가 해요? 원칙은 A, B 협의를 해야지. 근데 협의가 잘 돼야 안 돼?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디 가야 돼? 법원에 가야지. 그럼 법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토지를 조사하고 판결 나와요. A와 B는 서쪽 지점 기준으로 10m를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는 A가, 여기는 B가 갖는다. 무슨 판결? 여기 이제 형성 판결 중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 이 문제는 A, B 소유권은 언제 나눠져요? 판결이 확정이 딱 되면 A, B는 분필 안에 걸린 나눠집니다. 마찬가지 A, B가 이제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등서 올 때는 뭐가 좋아? 판결서. 그러면 판결서 제출할 건데 굳이 둘이 갖출 필요는 없다 그 말이지.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기서 이제 단독 신청 이 판결은 원칙은 무슨 판결이고 원칙은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 이제 예외가 뭐가 있다? 그렇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야 돼. 형성 판결은 무조건 공동 신청이에요. 형성은 그런데 뭐만 공유물 분할만 예외적으로 이제 단독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언제나 판결은 확정 판결을 요합니다. 자, 확정 판결 기억나요? 자, 이렇게 써요. 법원서 판결이 딱 떨어지면 이 판결 이거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판결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 이렇게 이제 2주가 이제 불복 기간이에요. 그래서 1심 판결은 2심 법원에 항소해야지. 2심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죠. 그럼 문제는 2주 기간 내에 항소나 상고하면 이 판결 아무 효력이 없어요. 왜? 더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세요. 2주를 무사히 지나갔어. 그럼 더 이상 이제 다툴 수 있다 없다. 이게 이제 확정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확정이 딱 돼야 돼 이제. 그럼 이제 이 문장 보세요. 이 문장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 선고 붙은 판결. 이걸로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왜 없다? 그렇지. 앞에가 포인트야. 확정되지 않았잖아 지금. 이게 포인트가 아니야 지금. 확정 안 됐으니까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판결에 의한 등기는 판결서 가져가면 되겠죠. 근데 판결서 말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화해 조서, 인락 조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법원의 판사가 쓴 서류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정 증서 가지고 단독 신청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정 증서는 그냥 공문서지 판결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정 증서는 단독 신청할 수가 없다 와야 돼요. 이제 이 문장이고 좀 있으면 책에 줄 걸 거예요. 자, 그다음 또 이거 보세요. 의리 승소했죠. 의리 등기해야죠. 자, 근데 보세요. 의리요. 승소와 판결 받고요. 확정이 되고 10년이 훨씬 지났어요. 10년이 훨씬 지났어. 신청했다 하면 이 신청원이 이제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요. 받아주자 말자? 여기서 보세요. 제가 여기서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랬죠? 근데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유가 알려줄게. 자, 우리나라 등기관은 심사할 때 형식적 심사한다, 실질적 심사한다. 형식적. 그래서 등기관은요, 보세요. 등기관은 의리 가지고 온 서류의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있냐 없냐만. 서류 내용까지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이 훨씬 지나도 받아줍니다. 이 문장 정답으로 4번 떴어요. 이제 위에 책 볼게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90페이지. 자, 일단 판결. 별표 3개 딱 치고 판결에 의한 등기. 별표 3개 치고 첫 번째 기업번 줄 그으세요. 이행 판결. 그래서 단독 신청 이 판결은 원칙은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고 그 끝에 이제 세 번째 줄 다만 뭐는 예외로 한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로 한다. 됐고 그 다음 이제 니은번 확정 판결을 요한다. 확정 판결. 그다음 디귿의 A번 보세요. 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 조서라고 돼 있죠. 그 조서가 뭔가 하면 법원의 판사가 쓴 서류예요. 이것도 판결서 한 종류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밑에 있어요. 자, B번 줄 그으세요. B번. 제일 앞에.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 그 문제는 공정증서 요거는 판결서도 아니다. 판결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독 신청할 수가 없다가 돼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리을번 별표치고 판결의 확정 시기. 이 문장이 정답으로 4번 떴어요. 옆에 보세요. 확정 후 10년이 경과해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신청할 수 있다가 돼요. 이제. 그래서 일단 판결 종류가 이제 기본입니다.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여기. 자, 이제 보게 되시고. 의리 승소했죠. 그럼 이제 누가 등기하러 가야 돼요? 의리 가야죠. 누가 신청할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누구만 신청할 수 있다?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만. 그럼 이제 의리 등기해야죠. 자,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의리 승소했죠. 의리 등기를 안 해. 쭉 안 해. 그럼 이제 갑이 열 받아 안 받아? 보세요. 평소에 등기 안 해줬죠. 소송도 졌죠. 등기도 안 하죠. 열 받지. 그래서 이제 갑이 딱 가. 자, 내가 소송 졌는데 을 앞으로 등기해줘. 신청합니다. 이렇게. 또는 갑이요. 을을 대위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대위 신청을 딱 하면 요 신청은 받아줘요 말아요. 요거 절대로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줘? 요거 괘씸죄 걸렸어. 진작 해주지 그 말이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패소한 자는 신청할 수가 없다요.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또 하나 이제 여기 공일 분할은 여기는 A, B 불문하고 할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원피고 불문하고 단독 됐고. 그래서 자 신청인 보세요. 자 2번의 기억번 A번은 줄이시면 돼.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 됐고. 그다음 B번 패소한 의무자는 신청할 수가 없다요. 없다. 그럼 이제 그 예배가 이제 니은번 공유물 분할이고 그 공유물 분할은 옆에 보시면 원피고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럼 이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나와야죠. 됐고. 그래서 부족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신청 요비도 중요해요. 자주 언급돼요. 그 다음 이제 등기원인은 아직 보지 마세요. 요 파트 아직 빼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질문 첨부정보. 이 그림 보세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뭐 가지고 가야죠? 판결서가 갖고 가야죠. 이렇게 표현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원인 정보가 판결서예요. 갖고 와야 돼요. 판결서인데 첨부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확정이 되려면 2주가 지나가야죠. 문제는 뭐냐면 이 등기관들이요. 2주를 무사히 지나갔는지를 알아 몰라. 몰라요 지금. 그래서 이제 판결서가 갖고 올 때는 확정 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이제 확정 증명. 이제 거기 볼게요. 뭐라 쓰여 있나? 자, 4번의 기억번 별표 치고 4번의 기억.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원인 정보로서 판결 정보인가. 그 다음 이제 뭘 첨부한다? 확정 증명을 첨부합니다. 확정 증명. 가로 속에 송달 증명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그게 뭔가 하면 법원서 판결 딱 떨어졌죠. 그 문제 뭔가 하면 갑과 을이요. 판결서 내용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그래서 법원에서 갑과 을에게 판결서를 보내줘요. 이거를 송달 증명 그래. 법적 효력이 없어요, 걔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자 판결서가 갖고 올 때는 모두 갖고 와라. 확정 증명도 첨부합니다. 확정 증명. 그래서 이제 지금 책에 줄근 지문들이 있죠. 그 지문들이 이제 우리 시험 나온 지문들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책에 제가 줄 잡고 긋는 이유가 뭔가 하면 책을 다 보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줄근 거 위주로 보시라고 이렇게 이제 양을 자꾸 줄여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세요. 단독 신청은 그거 나왔어. 단독 신청 종류. 두 번째 요거 왔어요.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느낌이 이제 올해 시험은 판결도 하나 시험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뭔가 하면 그동안 단독 신청 종류가 계속 시험 나왔어요. 판결이 한번 나올 차례입니다. 이제 됐고. 그 다음 이제 요거 와야지 이제 제3자. 자, 제3자. 왜 제3자예요? 우리 맨날 싸울 때 맨날 그러지. 제3자는 빠져. 이러잖아. 왜 제3자야? 뭘 또 놀래? 권리자, 의무자, 왜지 그냥. 3자지 이제. 종류가 많아요. 자, 이제 종류 보세요. 첫 번째는 요거 와서 이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하나. 두 번째는 대위 등기입니다. 대위가 또 종류가 많아요. 5가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신탁하고 수용은 나중에 강론에서 볼 거예요. 5장에서. 오늘 이제 앞에 4가지 용어 정의를 꼭 아셔야 돼요. 용어 정의를. 특징 또 하나는 원래 이 파트가 우리 시험 보러 하면 단독문제가 잘 안 나왔거든요. 지문에 나오던 부분이 지문으로. 최근에는 매년 또 단독문제로 이제. 그래서 종류를 꼭 아셔야 돼요. 이제. 자, 보고 하나씩 설명할게요. 자, 칠판 먼저 보시고 첫 번째 요거 가서 이제 포괄 승계인이다. 자, 보세요. 포괄 승계인 무슨 뜻이에요? 포괄 승계 한다고. 자, 보여요. 뭔가 하면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이에요. 이제 갑이 사망했어요. 아들 을이 상속받죠.
아들은 아버지의 권리만 받아와요? 권리물을 다 받아와? 다 받죠? 그래서 포괄승계야. 그래서 포괄승계인 대표가 상속인이에요. 상속인. 요거는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어.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명칭이 개정됐어요. 이렇게 이제. 지금 뭐라 부른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이거 이제 구분하실 게 하나 있어요. 보세요. 자, 이 책에 제가 그 그림 밑에 그림 그려놨어요. 자, 그림 이제 책이랑 비교해 보시면 돼. 첫 번째 그림은 요거예요.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이다. 갑이 사망했어요. 을이 이제 뭐 받았어요? 상속. 자, 그럼 봐요.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근데 얘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그때 봐요. 그러면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넘어와야죠. 자, 소유권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이 뭐다? 상속이 되겠지. 여기서 요게 이제 상속 등기라고 이제 그림을 구분해야 돼 이제. 다 기억하세요. 요거는 상속 등기입니다. 상속 등기. 자, 두 번째 보세요. 포괄승계는 약간 달라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A와 C가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뭐 했다? 매매 계약을. 그럼 이제 A가 C한테 뭐 해야 돼요? 등기를 넘겨야죠. 자, 근데 보세요. A가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사망했어요. 이제 문제는 봐요. 그럼 A가 C한테 등기가 의무가 있죠. 의무는 소멸 상속. 그럼 이제 봐요, 이제. A가 사망했으니까 그 의무가 아들 B한테 상속이 됐어요. 우선 이제 보세요. 원칙은 B 앞으로 무슨 등기하고 상속 등을 먼저 하고 그다음 소유권을 이제 B가 C한테 넘겨야 돼 이제. 문제는 뭔가 한번 보세요. 요 C랑 계약한 게 누구예요? A죠. 이렇게 실체한 게 안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자, 단서가 이거예요. 우선 자, C와 계약은 누가 했다? A가 했잖아. 이때 이렇게 이제 아들 B가요. A로부터 C 앞으로 소유권을 바로 넘겨버려.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이걸 이렇게 불러요. 이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다른 말로 상속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이제. 자, 기억하세요. 앞에 나온 그림은 뭐고? 상속 등기고. 이 우리 제일 많이 본 그림이에요. 자, 뒤에 보세요. 순서 보셔야 돼. 우선 A와 C가 뭘 했고? 계약을 체결했고 등기하기 전 사망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 합니다. 아들 B가 직접 등기를 A로부터 C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요. 한꺼번에 한 번에. 이게 뭐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다른 말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용어 정의 아셔야 돼요. 이제. 책에 줄 준 거 볼게요. 자, 91페이지 보세요. 자, 4번에 1번. 자, 의를 줄 잘 그셔야 돼. 의에 별표 치고. 자, 줄 읽어봐요.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이 말이 꼭 와야 돼. 그래서 등기 원인이 뭐예요? 매매. 그냥 틈만 나면 치고 틈만 나면. 응? 자, 네, 그 다음 보세요. 그에 따른 등기 신청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딱 잘라야겠죠. 우선 첫 번째 뭐가 있었고? 계약이 있었고 두 번째 뭐가 개시했다? 상속이 개시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때 보세요. 등기 권리자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가름하여 행하는 신청을 말한다. 뭔가 특징이 이거예요. 원래는 등기를 두 번 해야 돼요. 근데 굳이 그러지 말자죠. 계약은 누가 했으니까? A가 했으니까. 그때 이제 B가 A를 대신하여 가름하여 등기 바로 넘깁니다. 이제 이게 뭐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또 이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용어 정의 아시죠? 용어 정의. 그리고 밑에 이제 밑에 그림 있죠? 그림 있고 밑에 박스 한번 보세요. 두 개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보세요. 상속 등기할 때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상속 등기해야죠. 등기 원인은 뭐예요? 원인이 상속이지. 상속이고 이제 여기 보세요. 포괄승계에 대한 등기할 때 C 앞으로 등기해야죠. 등기 원인이 뭐다? 매매가 되겠지. 이건 법률행위죠. 요거 구분하시라고. 자, 다음 첫 번째고 두 번째 보세요. 앞에 상속 등기 저 그림은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신청이죠. 뒤에 포괄승계에 대한 등기는 공동 신청입니다. 오케이, 이제. 두 번째 칸이에요. 이제 구분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상속 등기할 때인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 등기 원인 정보는 무슨 계약서죠. 자, 근데 문제 요거예요. 상속 등기할 때는 계약서가 없죠. 그럼 대신에 의리 가가지고요. 자기가 상속인인 거 보여주면 돼.
상속이 어디 나와 있어요? 그렇지. 가족관계 증명서. 그래서 상속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 정보가 뭐다? 가족관계 증명서. 그거 줄거야 돼요. 이제. 상속인인 거 보여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여기 포괄승계에 대한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정보는 여기는 무슨 계약서가 있겠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 한 등기필 정보인데 자 보세요. 상속 등기할 때는요. 등기필 정보를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차피 의무자가 없으니까 할 필요 없고. 그다음 여기 보세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할 때 등기필 정보는 첨부해야지. 등기가 이제 A로부터 C로 바로 넘어가니까 그때 이제 B가 A 거를 넘겨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왼쪽 그림은 무슨 그림? 무슨 등기? 상속 등기고 오른쪽은 뭐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 특징이 뭔가 하면요. 포괄승계인이 있죠. 이 파트가 매년 떠요. 이제 용어정의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용어정의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하나 이제 끝났고요. 다 기억이 나죠? 이제 새록새록 기억이 나야 돼. 그리고 자 보세요. 어차피 암기는 한계가 있어요.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 외워져요. 이제 됐고. 그다음 이제 대위 등기 봐야죠. 자 그러면 대위는 무슨 뜻? 대신하여 그 말이 있지. 이제 대위 등기인데 종류가 또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세요. 저희도 종류 많은데 크게 3개 위주로 보시면 돼. 첫 번째 요거 하세요. 이제 대위 등기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렇게 불러요. 채권자 대위 등기다. 자 보세요. 민법 시간에 채권자 대위권 공부했죠. 그럼 이제 민법에서 이제 그거 나왔어요. 채권자 대위권. 이게 이제 등기로 들어오면 이제 채권자 대위 등기예요. 우리 절차를 딱 보시면 돼.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이번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제 을 뭐 해야죠? 을 등기해야지. 자, 등기해야지 을. 자, 근데 보세요. 근데 을이요 등기하는 거 버티고 있어요. 물어봤어. 너 왜 등기 안 해? 딱 그랬더니 을이 시국더니 그래. 예, 채권자가 100명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을한테 채권자가 100명 있대. 이게 뭐예요? 잘 나가는 빚쟁이지. 잘 봐요. 을이 명색이 지금 잘 나가는 빚쟁이에요. 마음에 드는 토지가 있어요. 사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하면 어떻게 돼? 채권자가 이제 가만히 안 있겠지? 그게 빚잔치야. 빚잔치 해야 돼. 안 하고 버티는 중이죠. 자, 근데 잘 봐요. 근데 을한테는 채권자가 병이 있어요. 얘가요. 둘이서 계약하는 걸 봤어. 그럼 병이 어떻게 해? 밤마다 물 떠놓고 빌어. 을 등기해라 등기해라 맨날 빌어. 그 문제는 을이 끝끝내 등기해 안 해? 안 하겠죠. 병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이제 맛이 살짝 갔어 이제. 열받았어요. 에이 내가 간다. 이 병이가 등기를 신청을 해버려요 이제. 자 보세요. 그러면 잘 봐요. 신청은 누가 했어요? 병이 했죠. 근데 계약은 누구랑 누가 했어요? 갑과 을이 했어요. 그럼 봐요. 등기소 가요. 네가 왜 왔니? 각하처분 때려야죠. 문제가 각하처분 때리면 오히려 국가가 이렇게 악질 채무자를 보호하는 꼴이에요. 이 경우에서 병이 채권자임을 증명하면 등기는 받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누가 보호되니까? 저 3자 보호되니까. 이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이게 이제 채권자 대위 등기인데 신청은 누가 했어요? 병이가 뭐라 불러? 채권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채권자 문제. 근데 보세요. 근데 등기는 갑으로부터 누가 앞으로 등기해? 을 앞으로 하는 거예요. 병이 그 물건 놔줘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여기 떠올라야 되죠. 보세요. 채권자 대위 등기는 이렇게 합니다.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누구 명의? 채무자 명의 등기를 하는 거겠죠. 이게 대위 등기라고 이제. 대위 등기하고 이걸 뺏어오는 거는 자기 등기죠. 이거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책에 줄 준 거 주세요. 거기 꼭대기 한번 보세요. 자, 92페이지 꼭대기. 자, 1번. 의 보세요. 의에서. 자, 채권자가 제일 먼저 줄 긋고 채권자가 주어 딱 줄 긋고 끝으로 하세요. 끝에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무자 명의 등기를 신청한다. 자, 이제 요거 아셔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채권자 대위 등기는 신청은 누가 했고 채권자가 했고 그럼 누가 앞으로 등기한다? 채무자 명의로 등기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 하나고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이런 건 어때요? 이제 을이 보세요. 을 앞으로 등기된 토지예요. 등기된 토지. 을 소유 토지. 요걸 이제 을이 A한테 팔았어. 그럼 이제 A한테 뭐 해줘야죠? 소유권 넘겨줘야죠. 자, 근데 보니까요. 을이 갑한테 등기 안 해주고 버티고 있어요. 을이. 병이 또 딱 보니까 또 A가 불쌍하잖아. 병이 딱 왔어. 자, 빨리 A 앞으로 등기해줘 신청하면 이 등기는 받아줘요 말아요. 자, 봐요. 을의 부동산이 A로 넘어가면 병한테는 유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죠. 신청을 받아줄 필요가 없지. 이렇게 편해. 자, 보세요. 그럼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등기는 신청할 수가 없다 그 말이지. 넘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외우는 거야. 보세요. 대위 등기는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인 등기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잘 봐요. 반대로 뒤집어서 대위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 받아줘요 말아요. 받아주는 거지. 또 이거 어때요? 을 앞으로 등기된 토지인데 지목이 임야예요. 이걸 현재 대로 쓰고 있어. 그럼 원래 을은 토지 표시 변경 등기하죠.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병이요.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신청하면 이 신청은 받아줘요 말아요. 자, 보세요. 병은요. 을의 토지가 지목이 임야가 좋아요? 대가 좋아요? 대가 좋아. 받아줘. 그럼 하나 다 외우는 거야. 그래서 대위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인 등기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 또는 채무자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는 받아줘요. 이거 하나 다 외우는 거지 이제. 자, 또 쓰고 있는 거 봐라 또 책에 그렇게 있다고 말을 해도 니은번 내가 책에 다 있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거기 일단 니은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줄 보세요. 쉼표 다음에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로 신청할 등기는 대의 신청할 수 없다. 그거 하나 외우는 거야. 그 앞에 보세요. 제가 또 적어놨어. 채무자에게 유리한 또는 권리형이 없는 등기는 하나며 거기서 권리형이 없는 등기죠. 이게 표시의 등기예요. 표시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그거 다 외우지 말고 하나만 외우면 돼. 대위 등기는 자, 어떤 경우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인 때는 신청할 수가 없다. 이거 하나만 외우라고. 이렇게 해놓고 반대는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자, 이제 하나 이제 정리하고 자, 또 보세요. 자, 병이 신청을 딱 했죠. 병이 그럼 등기소가 보세요. 등기소가 병의 등기를 받아준 이유가 뭐예요? 병이 뭐니까? 채권자니까. 그럼 얘는요. 채권자 대위 신청할 때 자기가 채권자임을 증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이제. 그걸 그렇게 불러. 대위원인 증명서인이라 불러요. 첨부합니다. 그 책에서 줄글게요. 어딘가 하면 그 디귿의 B번 첨부정보에서 첫 번째 끝에 줄글세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가로 속에 매매계약서, 차용증 등 사서증서도 가능이죠. 이 말은 뭔가 하면요. 공정증서는 당연히 되는 거고 뭐도? 사서증서도 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이제 그 말뜻을 딱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주요 지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 하나 더 그림 하나 보실래요? 우리 흔히 보던 그림 이렇게 했죠. A와 B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신청은 누가 하죠? B가 하죠? 자, 그럼 보세요. 등기 신청 누가 했어요? B가 했죠.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요? B 앞으로. 그러면 대부분 등기는 등기 신청인 명인이 일치 불일치. 일치. 그때 이제 등기관이 B 앞으로 등기하고 B한테 뭐 줘요? 등기필 정보를 주겠죠. 뭔가 하면 등기필 정보는 등기 신청인 명인이 일치하면 줘요. 여기는 보세요. 채권자 대위 등기는 신청은 누가 했어요? 병이 채권자가.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요? 을은 채무자. 문제는 채권자 대위 등기는 등기 신청인 명인이 일치 불일치. 불일치하죠. 이때는 등기한이 등기하고 자, 을병한테 등기필 정보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이제. 그거 알아야 돼 이제. 그게 이제 주요 지문입니다. 그래서 자, B번 별표 치고 리을의 B번.
대위 등기했죠. 그때 이제 보세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와야 돼 이제. 대신해요. 대신해. 자, 하나. 그러면 을병 둘 다 등기된 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을병 둘 다요. 그거줘요. 등기 완료 통지서. 줄 거주시고. 뭘 준다? 등기 완료 통지한다. 그리고 통속은요. 신청인 명의인 둘 다 줘요, 원래.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지금 줄근 거 4개 문장이죠? 그 4개 기억하세요, 4개. 어차피 그 정도가 이제 정답으로 쓸 수 있는 지문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자, 또 하나. 가끔 그렇게 물어보세요. 민법 시간에는 수업 많이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하냐? 자,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민법 시간에는 채권자 대위권이 뭐냐? 제도를 공부하는 거고요. 우리는 등기 절차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간단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딱 4문장입니다,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2개 마저 봐야죠. 그 다음 이제 구분 건물 보세요. 자, 구분 건물 또 나왔네. 자, 구분 건물은 뭐? 아파트.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파트가 문제가 뭔가 하면 현재 한번 보세요. 아파트인데 101동이 이것도 크게 일단 하나의 건물이죠. 우리는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원칙이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죠. 그 문제가 구분 건물은 1부동산 1등기 기록 지켜야 돼 말아야 돼요. 얘들도 지켜야 돼 이제. 왜냐하면 101동이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자, 문제는 보세요. 101동 다 분양했어요. 분양 끝. 분양 받았다. 이 사람들 이제 무슨 등기해야죠? 제일 처음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해야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문제가 101호, 201호, 301호 이 세 집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싶대요. 근데 나머지 얘들은 안 하겠대. 문제가 봐요. 그러면 101동 건물에서 일부는 등기하자. 하지 말자. 편이 갈렸죠. 그 문제가요. 그럼 101동 여기는 이제 등기부를 다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문제죠. 자, 봐요. 근데 문제가 이거야. 등기는 신청주의죠. 신청주의란 말은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 포인트 뭔가 한번 보세요. 이제 등기를 하겠다는 사람들 못하게 막으면 돼, 안 돼? 이건 안 되죠, 이제. 이게 문제죠. 그럼 이거예요.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이렇게 되겠지. 나머지 건물 얘들은 등기부를 이제 다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나머지 건물은. 자, 봐요. 다 만들 수는 없지. 신청주의 같은 경우는. 신청주의란 말은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할 수도 있다 그 뜻이니까. 근데 또 문제는 아예 안 만들면 1등기 기록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문제 이거예요. 등기를 다 만들 수도 없고 안 만들 수 없더라. 그래서 나머지 건물은 뭐와 만들자? 표제부만. 이제. 표제부를 만들어야 101도 외관은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죠. 이 책에 줄 거볼게요. 자, 2번의 기억번. 보세요.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자, 줄 거요. 일부만에 관해서 본인을 신청하는 경우 보존 등기를 줄 긋고, 구분건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의 소유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무슨 등기? 표시의 등기. 이제 대위 신청합니다. 이제 이 주요 지문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다시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의 무슨 등기? 표시 등기. 다른 말로 표제부 등기.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보존 등기 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X. 그래서 나머지 구분의 무슨 등기? 표시의 등기였겠죠. 요것도 주요 지문이에요. 아셔야 될 거. 그래서 이 뜻은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101동 외관은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건물의 멸실 등기. 요 그림 보셔야 돼. 그림. 자, 보세요. 어떤 경우 하면 특수한 경우예요. 토지는 갚고 건물을 을고 이렇게 토지 건물 소유가 달라. 어느 날 을의 건물에 불이 났어요. 건물이 이제 다 타고 없어졌다. 그 무슨 등기해야죠? 원칙은 누가 해야 돼? 을. 얼마 이내 해야죠? 그치. 1개월 이내. 문제가 뭔가 하면 을 얘가 1개월 내 멸시 등기를 해요, 안 해요? 얼마 가슴이 아파. 안 할 거 아니야. 1개월 지나버렸어. 누가 와야 돼? 갑. 갑인데
갑을 뭐라 불러? 언제 토지 소유자 그랬어? 갑을 뭐라 불러?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 다시 갑을 뭐라 부른다?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 그 제목 알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요 이제 자 건물 대지 소유자. 책에 줄 볼게요. 3번에서 이제 거기 이제 줄 거놨어. 그 건물 대지 소유자가 되죠 이제. 신청하고 또 하나 멸시 등기 얼마 이내에 하죠? 1개월 내. 그거 알고 있고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보시고 그 다음에 신탁하고 수용은 나중에 강론시 안내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 아예 신지 마시고 대신 이렇게 하세요. 지금 4개 나와서요. 첫 번째가 이제 뭐 나왔다? 포괄 승계인의 의안 등기.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등기. 세 번째가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부등기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의 등기. 또 이제 건물의 멸실. 4개 나왔죠? 최근 시험 추세가 온 거면 이 4개를 묶어서 한 문제로 돼요. 그래서 4개 용어적인 꼭 아셔야 돼요. 이제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파트는 잠시 후 다시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